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토요일입니다. 얼마나 이제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날, 예, 빨간 깃발 드신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4.15 부정선거에 진상을 밝히자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 국가뿐만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태우 변호사께서 잠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미국 애리조나에서 지금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는 우리로 말하면 대구 같은 곳입니다. 대구. 73년 동안, 무려 73년 동안 공화당에만 표를 몰아주던 진성 우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국으로 생각하면 대구와 같은 곳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인천으로 보면 인천 연수구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3년 만에 지난 선거, 지난해 11월 3일 날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13,000여 표를 민주당이 더 얻어서 애리조나 전체가 민주당에 이제 표를 주게 된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놀랍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많이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았죠. 지난번 선거가 잘못됐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여러가지 이상한 점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니까 선거표를 좀 까보자, 이거는 불법 선거에 의해서 이 표를 빼앗겼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지금 주 단위의 대법원에서 또 주 단위의 상원의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 그 표를 좀 재검표를 해보는 게 좋겠다. 애리조나 주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사는 마리코파라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 카운티, 우리로 말하면 둔 같은 곳인데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에서 벌어진 표를 전부 다 한번 다시 재검표를 해보자. 수검표로. 그 마리코파에서는 무려 4만여 표가 이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재검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거 까지면은 안 되겠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재검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공탁금을 냈어야 되느냐, 100만 달러,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1억 원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11억 원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주말, 그러니까 내일,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그러니까 뭐 주말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부터 이 재검표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마리코파에서 4만 표 이상을 민주당에게 더 주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외신을 보면 표 말고 이 전자 개표기도 그리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수검표를 하는데 왜 갑자기 전자 개표기도 같이 가져가느냐?
전자개표기가 틀렸다고 하면서 뭐 65%의 이 오차율이 있다. 0.65가 아닙니다. 65%가 틀렸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왜 그걸 가져가느냐? 전자개표기도 감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개표기가 과연 옳은 개표기냐 아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수경표장에 그 마리코파에서 있었던 그 전자개표기도 함께 지금 모여들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그 검증을 얼마를 한다? 2개월을 합니다. 2달을 합니다. 하루 그냥 뚝딱 해서 그냥 넘기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자.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게 어느 당파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혹은 공화당을 위해서 다시 까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미국이 그 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 기간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불법 선거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검증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있는 재검표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써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달 동안 아주 자세하게 하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마리코파에서 4만 표를 이긴 걸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뭐 2만 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아리조나 전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조나는 그렇게 선거인단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리조나 주 전체, 그러니까 승자 독식 제도죠. 전체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갖게 되는, 전 대통령이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 대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4.15 불법선거 피켓을 들고 계시는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여기 또 파란 수정빛 옷으로 갈아입고 오신 우리 문수정 변호사님, 또 아까 가셨던 도태호 변호사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겁니다. 예, 좋은 분위기 안에서 이번 검증과 관련된 재검표와 관련된 우리의 대법원 이 재판을 잘 이끌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심하게도 법에 6개월 안에 모두 다 끝내도록 돼 있는 선거 절차가, 뭐 절차는 있었습니다만 첫 재판이 4월 15일 지난해 선거가 있었던 1년 만에, 그것도 정말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4월 15일. 예, 4월 15일 날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재검표를 반드시 한다. 두 번째, 사상 최초로 이 포렌직이 가미된, 디지털 포렌직이 가미된 재검표를 하게 된다. 세 번째, 한 달 안에 이 검증 기일을 다시 한번 갖기로 했다.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검증과 관련돼서 원고로서 처음 그 재판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저 미국에서 4개월 동안 있는 도중에 검증 기일이 몇 번 있었죠. 그러느라고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의 시간을 준다. 1시간밖에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재판부가 20분씩 나눠 갖자. 그래서 우리는 2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20분 가운데 3분여를 제가 시간을 부여받아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앞에서 전 몇 번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이라고 모든 발언이 있기 전에 재판부가 허가를 해서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구의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 민경욱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재판이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모두 완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원고로서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을구는 인천에서 무려 24년 동안 우파 국회의원만 당선됐던 우파의 철옹성입니다. 이 지역에서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가 내리 5선을 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제가 당선됐습니다. 저는 지난해 총선에서 제 지역에서 실시됐던 10번의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는 유력한 선두주자였습니다. 저는 좌파 후보 2명이 단일화 없이 출마한 지역의 유일한 우파 후보로서 구도상으로도 당선이 유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도 당선자로 예측돼 가족과 함께 당선에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당일 투표분의 개표가 먼저 시작된 상황에서 저는 TV 중계로도 초반 선두를 달려 재선의 기쁨을 누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실시된 사전투표 개표에서 뒤집어져서 낙선했습니다. 선거의 당락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그러나 선거 다음날 아침 제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의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의 득표율이 0.39로 세 사람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번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통계학자들이 이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다면 분명한 조작이라고 한 말을 믿습니다. 또 1000개의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1000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올 만큼의 희박한 확률이라는 말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수식으로만 존재가 가능할 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일 경우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너진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급박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했으나 정부도 검찰도 언론도 또 이 대법원 법정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세계에 이 위기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미국에도 2차례나 다녀왔습니다만 미국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미국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대법관을 단지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법관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최후의 파수꾼입니다. 오직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오래 기억될 이번 재판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인 선관위에도 요청합니다. 비록 피고석에 앉게 됐지만 선관위는 자신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제도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라도 모든 증거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 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60년 만에 찾아온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선관위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뭔가를 숨기려는 자가 범인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법관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별로 성의 있어 보이지 않는 그 변호인이 우리가 디지털 포렌직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거기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덕분에 우리들의 재검표를 위한 우리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이라고 했으니까 4월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안에 준비기일이 한 번 더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검증 방법을 두고 의견 개진을 하라 해서 이게 이제 문수영 변호사님, 석동현 변호사님 저 이렇게 있을 때 전화도 같이 했습니다. 전화도 해서 또 다른 서면을 통해서 대법원에 확인을 한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함께 이제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한글판 보고서가 5월 초에 출판됩니다. 영어로 된 보고서 다 나와 있는 것 여기 옥 대표님도 받으셨을 것이고, 예, 여기 계시는 분들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그 제한된 분량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 한글판이 번역이 돼서 이제 인쇄가 됩니다. 그것이 5월 초에 나오기로 철석같이 저랑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국투본에 회비를 보내주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회원님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 3만원 이상 회비를 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도 3만원 이상씩 이 인쇄에 필요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 3만원 이상씩 회비를 여러분들이 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면은 이제 5월 초에 그 책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 배송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우리 한글판 보고서를 받아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럼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저희들한테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연수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문수영 변호사님과 함께 제가 여기 서 있는 오늘은 많이들 나오지 않으셨네요. 경찰 여러분이 많이 나오지 않으신 게 이 서울시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데에 대한 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건널목에 지나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데 제가 어저께 연수경찰서에 가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경찰청장의 이름이 김창룡입니다. 김창룡 이 경찰청장 1964년생 다음에 이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이 인재죠. 이 인재가 지금 이제 경찰청장으로 있는데 그 경찰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경찰들 당신들은 이 권력의 주구다! 권력의 주구다! 라고
제가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주구, 어제 대법원 앞에서도 김명수 물러가라, 제대로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빨리 내려와 하는 이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분들께서 목청 높여서 얘기한 게 뭐냐, 청와대의 주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속히 사퇴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주구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 달릴 주자. 여러분, 주자 아시죠? 주자. 주자 할 때 그 달릴 주자, 그게 주구의 주입니다. 달릴 주. 그러면 구는 뭐냐? 구는 개구자예요. 개구. 주구는 그러면 뭡니까? 달리는 개. 그래서 어떤 개를 얘기해요? 사냥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주구가 무슨 소리냐? 권력에 사라는 대로 저 토끼를 잡아와! 그러면 달려가서 토끼를 잡아오는 사냥개다!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개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언제 썼느냐? 지금 여기 큰 노래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차량 시위예요. 처음에 우리가 10월 3일날 사람들 수천 명 모아놓고 정권의 잘못과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을 때 경찰이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치방역, 독재방역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퍼집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국민 정서도 있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차량 시위를 누가 했나요? 거기 계신다고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 당당하게 서 계세요. 당당하게 서 계셔도 돼요.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통진당! 통진당! 그 당수, 지금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당수를 석방하라고 통진당 사람들이 차를 몰면서 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차량 시위 안 된다. 차량도 9대 이상 다니면 안 된다.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사람이 지나가는데 숨을 쉬어서 아래 윗사람 옆에 있는 사람으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100보를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하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 운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저 유리를 다 뚫고 철들을 다 뚫고 뒤에 있는 차까지, 여기 랜드로버 있는 차에까지 또 그 유리를 뚫고 들어가서 뒤에 있는 운전자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됐어요. 그러더니 이 김창룡이라는 경찰청장이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그랬느냐? 그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 운전기사의 운전면허를 전부 다 취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말이 안 되고, 당시에 현직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법은 없다. 어떤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썼어요.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다니는 차는 아무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라고 깃발을 달고 다니는 차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깃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주범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경찰! 이 경찰은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위한 경찰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개떼일 뿐이다. 김창룡은 개떼 두목!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저를 경찰로 부르고 경찰청장이 아주 자기가 피해자 조서를 썼다고 해요. 이 사람을 꼭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더 조사를 할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써주신 우리 문수정 변호사께 감사드리고, 여기 서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종이TV의 박재용 씨, 박재용 본부장은 경찰이 휘두른 날카로운 우산살에 손이 찢어져서 피가 멈추지 않고 많이 흘렀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을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가서 애써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승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모든 일이 사필 규정, 정의에 맞게 잘 해결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씨가 좋습니다. 3월은 양 사자처럼 왔다가 양처럼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4월은 마냥 좋은 계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꽃샘 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잔인한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4월 아무리 잔인하다고 해도 지난 겨울 우리가 견뎠던 그 영하의 추위 말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영하 18도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었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지난 여름 우리 서초동 대법원 앞에 그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함께 싸웠던 그 더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좋은 날 깃발을 들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애국자 여러분들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좋은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승리의 예감을 갖고 승리자처럼 걸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처럼 걸으면 우리 앞에 반드시 그 승리가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